김건희가 출소를 합니다. 11명의 아동들을 성폭행하는데도 불구하고 10원을 받았다. 범죄 얘기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분노에 휩싸이지 않는데 김근식과 연관해서는 격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용서받질 못한 맞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제 성질 같아서는 아마 김건희가 생존했을까 의심스러워요. 저는 용서를 못합니다.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통해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수정하는 이수정의 사건 수정. 저는 이수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수정 교수님은 사건 수정을 하시고 저는 사건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상황을 전달할 김은배 팀장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김근식과 연관해서는 여러 번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실무자들하고도 전화를 하고 법무부하고 통화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재범을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지금도 논의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 이제 걱정이 사실 되죠. 아직 어린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엄마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사를 가겠다 우리 동네로 오면 이사 가겠다 이런 말씀들까지 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과거에 비하여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은 굉장히 많이 증진됐다. 내 딸을, 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소망 이런 게 사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니즈가 상승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집 근방에 성폭행 사업을 출소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으로 애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그 칼날에가 사진이 날라왔어요. 네, 어디 고지하죠. 산다고. 네. 고지. 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 네. 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 아빠 조심해야 되겠어. 무서워. 이렇게 엄마 딸 가진 엄마들은 이게 현실로 와 닿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여기 네. 남자분들 잘 몰라. 엄마들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 보면은 네. 김건희가 출소를 합니다. 당시에 15년형을 받았어요. 네. 11명의 미성년자 즉 아동들을 성폭행하는데도 불구하고 10원을 받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동을 뭐 때리거나 그러면은 10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김건희가 머리를 쓴 거예요. 자수를 했습니다. 공개 수배를 했는데도 자수했기 때문에 강경이 되면은 2분일까지 가능을 하거든요. 머리 쓴 거예요. 이게. 11명이면 한 명당 5년을 잡아도 55년을 살아야 되는데 15년 살았다는 얘기는 대부분 양형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가중처벌을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형을 해준 것이다. 네. 여기 안타까움이 있고요. 일반 부모들이 볼 때에도 실수하니까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친고죄가 있던 시절이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 중에 또 일부는 합의를 시도하고 이래가지고 형이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아마 틀림없이 무기징역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오늘 같은 생각에도. 경우 10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하죠. 더군다나 피해자들이 9살부터 17살, 네, 초등학생까지 네,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요거는 네, 네. 제가 형사생활을 하면서 용서해줄 범죄가 있습니다. 네. 배고파서 빵을 훔쳐먹었어. 술 먹고 기분 나쁘니까 싸웠어. 이건 합의가 되거든요. 후자는 모르겠는데 생계형 범죄는 좀 관대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성폭행했다는 거 이거는 용서받질 못한 맞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원에서 형을 좀 20년이나 25년까지 가능했으니까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김건희를 좀 약간 살펴보면 네. 전과도 많은데요. 2000년도에 여학생을 성폭행한 걸로 원전 6개월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2006년도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반성도 하고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15일 만에 2006년도 5월 24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9월 중순까지 무려 11명의 9살부터 17세로 알고 있는데 여고생까지 무차별적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범행수법은 간단합니다. 차에서 물건을 들어달라고 애들한테 말하게 되면 어린아이들 착하지 않습니까? 9살, 10살 모니들이 뭘 알겠어요. 짐을 들어달라니까 잠깐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거의 유인해가지고 폭행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했던 거고 그런 수법을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던 거고 여기서 제가 이제 죄송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약 4개월 동안에 11명을 성폭행할 정도라면 지역이 특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 부산, 대구, 찍구가 아니에요, 이건. 발생한 서에서 잠복 근무를 확실히 한다든지 그렇죠. 추적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11건 정도까지도 못 잡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더 수사기관에서 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김근식이 털어나가지고 11건이라는 걸 아는 거지 사실은 11건만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은 사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좀 뜨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좀 더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김근식이가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해서 성폭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김근식이는 자기가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사람, 즉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힘도 없고 약하고 네, 도망가봤자 네, 잡을 수 있는데 네. 성인을 상대로 성폭행하면 반항할 수도 있고 또 신고도 발할 수 있고 네. 또 다양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자기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어린아이만 성폭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네. 소아성 기호증도 있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지배심리,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만 선택한 거 아닌가? 그게 어린아이가 그럴 수 아닌가? 있죠. 아동 성애자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소위 성도착이라는 거는 뭐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동으로서 입증이 된 실증적인 어떤 진단 기준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 친구의 어떤 성적 취향이라는 게 아주 분명하게 당시에는 명확하게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여자아이들에게 피해자가 집중돼 있어요. 9명이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여자아이들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갖는 신체적 특징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신체적 특징에 유달리 욕정을 느끼는 사람, 물론 정상이 아니죠.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니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인지적인 왜곡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저항을 하지 않잖아요. 거의 힘들죠. 힘들죠. 네네. 네, 무서우니까 네네. 몇 대 맞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폭행됐으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싫다고 안 하니까 그 아이도 사실은 이 성적인 접촉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그게 소아성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뜯어 고쳐줘야지 이게 완치가 되는데 사고의 이제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지금 교도소 안에서 고쳐준 건지 안 고쳐준 건지 우리나라는 만기 출소로 이제 내보내지만 그렇죠. 외국 같으면 이런 타입을 그러면 밖으로 내보낼까 세상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은 어디에나 널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있죠. 이런 세상에다가 과연 내보낼 수 있을 건가? 완치됐다는 아무런 판정이 없는데 없죠. 계속 이렇게 김근식 같은 사람을 용인하면서 함께 껴안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엄마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걸 왜 우리가 희생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인권까지 우리가 돌봐야 하느냐. 그렇죠. 한번 따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요. 물리적 거세는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화학적 거세라고 해가지고 약물 취급을 해서 성욕을 네. 저하시킨다든지 아니면 성욕 없애는 방법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의학계에서는 그런 소아 성애적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또 발기부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답니다. 네네. 발기부전이 있다는 얘기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면서 또래 여성들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화학적 거세라는 게 어쩌면 이런 소아 성애적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성 호르몬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닐지도 모른다. 또 다른 불만, 스스로에게 해소가 안 되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게 폭력성으로 삐뚤어져서 분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사 정도 주어가지고 이 사람의 폭력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개연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해가지고 완치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외국의 경우에 교도소에서 보통 아동 성애나 아동 성범죄자들한테 심리치료를 해요. 실제로 교화의 핵심은 뭐냐면 심리치료예요. 3년에서 5년 정도를 합니다. 일종의 세뇌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는 건 이 성적인 접촉을 즐겨서가 아니다. 그렇죠. 공포 때문에 무서워서 안 할 뿐이다라는 걸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도 2시간씩 거의 365일을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주입식으로 계속? 네, 주입식으로. 그리고는 훈련도 시킵니다, 실제로. 성기의 반응을 봐요,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이 연상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고 신경학적인 흥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검증하면서 심리치료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소아 성애성 범죄자다 하면 완치됐다. 아이들의 뭐 레이스 달린 원피스 이런 걸 보고도 발기가 안 되는 경우까지 도달하면 완치됐다는 판정을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좋은 방법인데요. 그거는 이제 심리치료 방법이고 저같이 형사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걸 심리치료로 뭐 1년, 2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킨다? 제 생각에 형사에서 촉감으로는 김근식은
심리치료나 학습치료는 성공하기가 힘들고 네. 그 사람이 성적 그 기능이 있는 걸 제거하지 않는 한은 이거 못 고쳐. 힘들어요. 한 번 나쁜 놈이 영원히 나쁜 놈이거든요. 쉽게 안 고치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그 집에다가 혹시 교수님 알지 모르겠어요. 리얼 돌 어찌됐든 지금 김건희가 10월 달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출소하게 되면은 김건희에게는 아마 주거지 제한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 발찌를 차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전자 발찌를 차고 1대1 감시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있다고 하지만은 1대1 감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24시간 같이 다니면서 밥 먹고 자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예. 네. 그냥 그 모니터로 그 사람을 전담하는 것 뿐이지 24시간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딴 데 가서 범행을 하면은 범행 후에 공갈성이 있어도 범행을 미리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두순이 1대1 보호관찰 대상자잖아요. 네, 그렇죠. 조두순의 아파트 안에 보호관찰관이 함께 살거나 아니면 그 집 앞에 무슨 뭐 어떤 시설을 만들고 거기 보호관찰관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계기판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계기판을 보고 모니터를 보면서 가끔 방문도 하거든요. 지도 방문하는 거고 경찰서에서는 거기 지구대에서 순찰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권 보호 차원에서는 따라다닐 수는 없어요. 네, 네, 그 네. 전자발찌 이거는 위치 추적만 하는 것이지 범행을 예방 안 되기 때문에 전자발찌 이외에 대안이 있다고 혹시 생각 드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이외에는 예. 사실은 대안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이 사람들이 이걸 자르려고 그러면은 진짜 여러 번 시도를 사실 하거든요. 도구도 사러 다니고 뭐 이런 그래야죠. 흔적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1대1 보호관찰이라면 사실 이런 시도를 사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보호관찰관들이. 장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장치에 혹시 그런 흔적 같은 게 있지는 않은지, 이자들이 주변에 이상한 기기, 공구를 사려고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외국의 경우에 인터넷 리스트릭션 합니다. 인터넷 사용을 제재해요.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다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시의 방식을 좀 현대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인권 침해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초등학교 접근하지 말 것, 학원에 접근하지 말 것, 랜덤 채팅 앱도 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준수사항을 아주 타이트하게 붙여가지고 보호관찰관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감시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경찰분들도 순찰을 열심히 도시고 그렇게 하다가 만일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거의 백발백중 위반할 것 같거든요. 위반하죠. 네, 그러면 상습 위반자로 새로운 범죄로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게 유일한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치료강화법이라고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전거 범죄는 우리나라 법은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조두순, 김건희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범행을 해야만 적용이 되는데 치료가호법 같은 경우에는 국립병원에요. 법무병원이라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관할하는 병원에 최대 15년까지 수용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교도소가 아니고 병원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감시 밖에는 방법이 없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주사 한 방 줘가지고 이게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에 있어서 제가 느낄 때는 지금 1대1 보호관찰로 법무부에만 그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고 경찰에도 사실 우범자 관리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범자 카드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서 우범자로 지정이 된 사람도 경찰이 아무 때나 가서 만나가지고 면담조차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제도를 외국처럼 이제 잠재적인 지역사회의 뭐 아동 보호를 위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의 한정에서는 좀 방문도 하고 생활관리도 하고 이런 거를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경찰에서 아마 이번에 출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순찰을 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인원을 많이 뽑아야 돼요. 그럼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전자발찌는 실험만 가지 영상을 못 지켜요. 네. 그러면 인권을 좀 약간 낮춰가지고 목발찌 같은 거 목. 산으로 이제 가는 건가요? 조두순이 출소할 때 제가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나영이 때문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결국 살던 본거지에서 조두순이 본가로 돌아오니까 이사를 나가야 되는 네. 상황이 벌어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예산은 다 써버렸고 결국은 본인의 돈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전개된 네. 거예요. 같은 가슴 동네에서 아픕니다. 네.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가해자들은 인권이 회복되는데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 김근식이 만약에 그 피해자들이 사는 동네로 간다면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사가는 비용 정도는 그 지자체에서 다 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보상을 못 해주니까 정부에서 그거는 세금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뭐 또 직업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는 좀 알선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에서는 지금 약간 방치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교수님 말씀대로 세금으로 하게 되면은 되지 않겠냐. 아,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네네. 네, 국민 안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세금 왜 냅니까? 우리 좀 안전하게 보호해달라. 사실은 제일 안전한 방법은 내가 세금을 안 내고 그걸로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대따 많이 내잖아요. 저도 매달 원천 징수하는 거 보면 정말 통장에 팍팍 이렇게 이걸 내가 왜 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오늘 김근식 출소와 관련된 내용을 이것저것 저희끼리 이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지역사회 내에서 대안을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찾아보는 방식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정부 부처가 지금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현존하는 제도가 아니라면 제도를 요구할 수도 있는 시대가 이제는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월 달에 출소하는 그 김근씨라고 합니다. 그 남성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감시해서 재범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좀 연구하시고 파렴치범 그리고 정말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같이 네. 3일체로 아마 감시하게 되면 네네. 아무래도 국민들이 좀 안심도 하고 네. 딸가니 부모들 특히 얼마나 안심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시청하는 행복이라고 그랬죠? 네, 네. 저 희망이 아 죄송합니다. 행복이 따르군요. 예, 희망이. 어디 딴 데서 찾기는 거예요. 아, 예, 예. 죄송해요. 희망이 분들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이수정 교수님하고 저하고 여기 스태프들이 좋은 안을 받아들여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